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감을 또 선출하죠.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 오늘 시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선 새 후보들이 말하는 전북교육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최근에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이 일었는데 관련해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순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이름에 기준을 하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시간 관계상 짧아지거나 또는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하겠습니다. 8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근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한근입니다. 예. 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서 3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자, 이 선출위원회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그 계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후보가 있죠. 예. 그분의 보수적 교육관을 도민이 검증한 결과인데, 그분이 지난번 선거를 통한 인지도도 높고 그 이후에 준비한 조직력도 만만치 않아요. 반면에 저를 포함한 민주진보 후보 인지도는 무척 낮거든요. 3명의 통합 시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전북교육이 현장 중심의 현장 경험을 한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사, 교장, 교육장을 모두 다 해보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마음을 잘 아는 제가 나선 이유입니다. 글쎄요. 다른 두 후보, 그러니까 민주진보교육감 선출위원회 두 후보도 인지도가 낮아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한근 후보님의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단일화 작업 순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타 선거보다도 교육감 후보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는 룰은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자기검열 후보나 선출관리위원회 자기검열이 철저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예. 선출위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마 납득할 만한 검증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됩니까? 위반이 됐죠. 그래서 어떤 선거건 간에 예. 선거법을 어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함께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은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아니요. 그 사회의 어떤 선거 관리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을 평가하신다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요. 인사나 행정 등에서 반부패 청렴은 도민이 거의 체감할 수준이 됐다고 봐요. 예. 또 학생과 학교의 자율성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했고 학교혁신의 교도부를 구축한 점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반부패 청렴이 도민들의 이제 생각에 안심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횡령 사건은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100% 완성을 지향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옥의 티이긴 하지만 그 옥의 티 때문에 더 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쉬운 점,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평가하신다면요? 학교 현장이나 교육 구성원, 지자체하고 언론, 정치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자, 이한근 후보님 군산 회원 중에서 공모제 교장을 하셨고 전국에서 찾는 혁신학교로 변화시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 이제 한 학교의 수장이 아닌 전북교육의 전체를 이끌 그 수장의 자리입니다. 가장 전북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꼽겠습니까? 우선 한 학교에 성공한 것이 전북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것도 성공을 시키지 못한 사람보다는 한 학교의 성공은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회원 중 성공 사례는 이미 전국 수백 개의 학교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예. 그게 남의 경험이 아니고 제 실천 경험이니까 예. 전북 교육을 바꾸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학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 예산의 확대나 교육 양극화 해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의 자율권 보장이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성 교육, 기후행동교육 등 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핵심은 엄마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예. 그 안에서 아이들의 자기주도성과 민주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겠다가 예. 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휴현중 국무제 교장도 하셨고 전주교육청으로 퇴임도 하셨습니다. 교육 경험은 충분한 분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양력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자, 김성환 교육감의 12년 평가를 뭐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입니다. 자, 혁신학교 성과를 말합니다만 한편으로선 수능 시험 체제가 유지되는 이 입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안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한근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도민들에게. 지금 예. 교육에 만족하나요? 만족한다면 변화 필요 없습니다. 예. 만족하지 않는다면 혁신해야죠. 수능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은 미래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죽이는 평가 제도입니다. 물론 엄중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혁신학교가 지향한 중요한 가치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기주도 역량이 풍부한 학생은 선택과 집중 역량도 뛰어나고 학습 동기와 성취 의욕도 커진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예. 이 아이들은 수능 체계이건 수능이 아닌 다른 체계 안에서도 어떤 평가에서나 강하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이것이 혁신학교의 지향이고 예. 혁신학교의 목표이고 혁신학교가 성공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 입시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이제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전북교육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하고 성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시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취 의욕이나 학습 동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기초학력 저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근거가 많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손과 격차는 심해졌어요. 국가교육정책으로 시험 횟수가 단축되다 보니까 학력을 측정할 길이 없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당연하게 그 교육당국의 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책임 교육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기본 학력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도 해야 되고 심리정사나 가정환경 등 예. 맞춤형 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책임 교육이 교육당국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육감 후보 군에 계신 분들 만나는 자리여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8분 드렸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선출에 나선 이한근 후보였고요. 다음은